손이 멈칫했어요. 금고 앞에서 말이에요. 30년이에요. 30년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출근했던 정한 씨가 지금 회사 금고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달랐어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등골에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덜덜 떨렸죠. 이게 정말 맞는 일일까? 정한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며칠 전 받은 그 청천벽력 같은 통보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이 부장님, 죄송합니다만 영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30년을 바친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입사 3년차 신입한테 자리를 내어주면서요. 하지만 정한 씨가 더 충격받은 건 따로 있었어요. 회사 청소부 미자 씨가 알려준 진실 말이에요. 김 회장이 회사 돈으로 해외에 수십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샀다는 것. 최 상무가 매달 현금 봉투를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후임인 한 과장이 그 더러운 돈을 나르는 심부름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아, 그래서 내가 방해가 됐구나. 정직한 사람은 불편하잖아요.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말이에요. 삐, 삐, 삐. 금고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3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들이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회사 운영자금이었지만 실제로는 검은 돈이었죠. 정한 씨는 그 통장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내 돈이야. 30년간 받지 못한 야근 수당이야. 포기한 휴가비야. 회사를 위해 바친 모든 것의 대가야. 그런데 말이에요. 정한 씨는 단순히 돈만 가져가려던 게 아니었어요. 더 큰 계획이 있었거든요. 아들 수연이는 프로그래머였어요. 그리고 회사 서버에 있는 모든 비리 증거들을 이미 확보해뒀었어요. 가짜 계약서, 허위 영수증, 비자금 조성 내역까지 말이에요. 또 정 변호사와도 이미 상담을 마쳤어요. 국세청과 검찰청에 제보할 준비도 완료된 상태였죠. 즉, 정한 씨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정의로운 복수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이었어요. 뭐 하고 계시는 거죠?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한 과장이 서 있었어요. 표정이 싸늘했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들켰어요. 완전히 들킨 거였어요. 정한 씨의 30년 계획이 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였죠. 과연 정한 씨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까요? 그리고 정말로 악한 회사 임원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해낼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을 만큼 흥미진진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침 8시 30분. 30년간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철칙이었죠. 대한산업 1층 로비를 지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이 회사와 함께 자란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신입사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정한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고생 많으세요. 엘리베이터에서 정한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어요. 58살. 머리카락은 반쯤 휘어졌지만 어깨는 여전히 곧았어요. 격리부장 배지가 가슴팍에서 반짝였죠. 정한의 책상은 언제나 깨끗했어요. 서류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고 펜 한 자루도 제자리에 있었어요. 동료들은 농담 삼아 말했죠. 이 부장님 책상은 박물관 전시품 같아요. 하지만 정한은 자랑스러웠어요. 이런 꼼꼼함이 회사를 이만큼 키운 원동력이라고 믿었거든요. 정한이 대한산업에 입사한 건 28살 때였어요. 당시 회사는 직원이 20명도 안 되는 작은 제조업체였죠. 김 회장도 지금처럼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뛰어다니는 청년이었어요. 정한아,
우리 회사 미래를 함께 만들어 보자. 김 회장의 그 말을 믿고 정아는 모든 걸 바쳤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휴일에도 나와서 일했어요.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죠. 아내 순옥이는 불평 한 번 없이 뒷바라지 해줬어요. 여보, 회사 일이 바쁘니까 신경 쓰지 말고 다녀와요. 그렇게 정아는 회사와 함께 성장했어요. 대리에서 과장으로, 과장에서 차장으로, 그리고 마침내 부장까지 30년의 세월이 흘렀죠. 화요일 오후 3시, 정아는 평소처럼 월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때 내선 전화가 울렸어요. 이 부장님, 총무실로 좀 와주세요. 장 실장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무겁게 들렸죠. 정아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월말 보고 때문인가 싶었거든요. 총무실 문을 열자 장 실장이 딱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는 인사과 김 과장도 있었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앉으세요. 장 실장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어요. 정아는 의자에 앉으며 물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장 실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이 부장님, 죄송합니다만 이번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순간 정한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귀가 먹먹했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요? 구조조정이라고요? 명예퇴직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정한은 몸이 떨렸어요. 입술이 바들바들했죠. 30년을 다녔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김 과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명예퇴직 신청서였죠. 정한의 손이 떨렸어요.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후임은 누구인가요? 장 실장이 어색하게 기침했어요. 한 과장님이 부장으로 승진하실 예정입니다. 정한의 눈이 커졌어요. 한 과장? 입사한 지 겨우 3년 된 그 사람이요? 믿을 수 없었어요. 한 과장님은 아직 경험이 최 상무님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최 상무, 김 회장의 조카, 회사 내 실세였죠. 한 과장은 최 상무와 같은 대학 출신이었어요. 정한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30년간 바친 충성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언제까지인가요? 다음 달 말까지 인수인계 부탁드립니다. 정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총무실을 나온 정한은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빛도 흔들렸죠.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돼? 정한은 세면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어요. 30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어요. 첫 출근 날의 떨림, 첫 승진 때의 기쁨, 야근하며 먹었던 라면, 회사를 위해 포기했던 가족 여행들, 모든 게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어요. 정한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봤죠.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정한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평소 곧던 어깨가 구부정했죠.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거든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정한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흘러가는 풍경들이 자신의 30년 같았어요.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죠.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정한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정한은 집 앞 골목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현관문 앞에 서니 다리가 무거워졌거든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문을 열자 순옥이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정아는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여보, 앉아봐요. 순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30년 부부 생활에 감이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정아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어요. 명예퇴직 대상자래요. 순옥이 깜짝 놀라며 정한 옆에 앉았어요. 뭐라고요? 당신이요? 30년을 다녔는데 하루아침에 정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했죠. 순옥은 정한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괜찮아요. 다른 길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한의 분노는 식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타올랐죠. 후임이 한과장이래요. 입사한 지 3년 된. 순옥의 눈이 커졌어요. 3년? 그럼 당신보다 20살도 어린 최상무 라인이래요. 줄만 잘 서면 되는 거죠. 정아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회사 창립 기념일에 찍은 사진도 있었죠. 젊은 시절의 자신과 김 회장이 활짝 웃고 있었어요. 믿었는데, 정말 믿었는데, 그날 밤 정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죠.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어요. 다음 날 출근길. 정아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어요. 아직 사람들이 별로 없었죠. 복도를 걷는데 청소부 미자가 다가왔어요. 부장님, 어제 무슨 일 있으셨어요? 표정이. 미자는 정한과 같은 시기에 회사에 들어온 동기였어요. 청소부와 부장이라는 차이는 있었지만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동지 같은 존재였죠. 미자 씨, 저 명예퇴직 대상자래요. 미자의 얼굴이 충격으로 일그러졌어요. 뭐라고요? 부장님이요? 한 과장이 후임이래요. 미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말도 안 돼요. 부장님이 얼마나 회사를 위해. 그때 미자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부장님, 사실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여기서는 안 돼요. 오늘 퇴근 후에 만나요. 미자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가 큰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저녁 6시. 정아는 회사 근처 작은 술집에서 미자를 기다렸어요. 평소라면 집에 가서 순옥과 저녁을 먹었을 시간이었죠. 미자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부장님, 소주 한 병 시키세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미자는 잔을 받아들고 한숨을 쉬었어요. 부장님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뭘 말이에요? 미자가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김 회장님이 회사 돈으로 해외에 부동산 샀어요. 정한의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요? 제가 회장실 청소하면서 봤어요. 서류들이 책상에 널려 있었거든요. 미자는 계속 말했어요. 미국이랑 캐나다에 집을 여러 채 샀대요. 회사 명의로요. 정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럼 그건 횡령이죠. 그것도 수십억 원 규모예요. 미자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최상무님도 마찬가지예요. 협력업체에서 리베이트 받아요. 리베이트요? 매달 현금 봉투 받아요. 제가 직접 받거든요. 정아는 술잔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목이 타들어갔어요. 한 과장도 알고 있어요? 당연하죠. 그 사람이 중간에서 돈 나르는 역할해요. 정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해가 됐던 거네요. 부장님은 너무 정직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정한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죠. 30년을 그렇게 속였다는 거예요? 미자가 정한의 손을 잡았어요. 부장님, 이대로 당할 순 없어요. 하지만 뭘 할 수 있겠어요? 증거가 있어요. 미자의 말에 정한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증거요?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뒀어요. 그리고 회장실의 녹음기도. 정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정말요? 하지만 혼자서는 안 돼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정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머릿속에서 뭔가 계획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미자 씨, 저 도와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저도 이 회사가 이런 줄 몰랐어요. 정한은 잔을 들어 올렸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미자도 잔을 들었어요. 부장님, 조심해야 해요. 상대방이 만만치 않거든요.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 당할 순 없어요. 술집을 나온 정한의 걸음걸이가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의 절망감은 사라지고 대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죠. 집으로 가는 길에 정한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이제 시작이야. 정한의 눈빛에 차가운 빛이 돌았어요. 30년간 쌓인 분노가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정한은 책상 앞에 앉아 계획을 세웠어요. 공책에 뭔가를 적어 내려갔죠. 순옥이 차를 가져다 줬어요. 여보, 무슨 생각 그렇게 깊이 해요? 정한이 고개를 들어 순옥을 봤어요.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순옥은 정한의 달라진 모습을 느꼈어요. 뭔가 큰 결심을 한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한은 아들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라면 문자로 간단히 안부를 묻곤 했는데 오늘은 달랐죠. 아빠, 무슨 일이에요? 수연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수연아, 아빠 좀 만날 수 있을까? 지금요? 회사는요? 정한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오늘 저녁에 만나자. 할 이야기가 있어. 수연이 사는 원룸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정한은 커피를 앞에 두고도 손을 대지 못했어요. 수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빠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이에요? 정한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명예퇴직 대상자가 됐어. 수연의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뭐라고요? 아빠가요? 30년을 다녔는데 하루아침에. 정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연 앞에서는 강한 아버지로 보이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수연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이유가 뭐예요? 구조조정이래.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 정한은 미자에게 들은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회장의 해외 부동산 투자, 상무의 리베이트, 한 과장의 중간 역할까지. 수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럼 아빠가 방해가 됐다는 거네요. 그런 셈이지. 수연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런 게 말이 돼요? 아빠 인생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정한은 아들의 분노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동시에 고마웠죠. 그래서 아빠가 결심한 게 있어. 뭔데요? 정한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들의 비리를 폭로하려고 해. 수연이 깜짝 놀랐어요. 아빠가요? 이대로 당할 순 없어.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 정한이 수연을 똑바로 봤어요. 내 도움이 필요해. 수연이 당황했어요.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 회사 전산망에 접근할 방법이 있을까? 수연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프로그래머인 그에게는 무슨 의미인지 알았거든요. 아빠, 그건 불법이에요.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정한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수연은 고민에 빠졌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정한은 법률사무소를 검색했어요. 노동 전문 변호사를 찾고 있었거든요.
여러 사이트를 뒤지다가 정 변호사라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에 정아는 정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중년의 변호사가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정아는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명예퇴직 통보부터 회사의 비리까지. 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흔한 일이에요. 요즘 대기업들이 다 그래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증거가 있어야 해요. 확실한 증거 말이에요. 정 변호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상대방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해요. 국세청이나 검찰에 신고하는 거죠. 정한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무실을 나온 정한은 근처 공원에서 벤치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연이었어요. 아빠 결정했어요. 뭘?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정한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뭔데? 개인적인 복수는 안 돼요. 정말 정의로운 일이어야 해요. 정한이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당연히 그럴 거야. 그리고 아무도 다치면 안 돼요. 약속해. 저녁에 정한은 다시 미자와 만났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죠. 부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자가 궁금해했어요.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확실한 것들로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요. 정한이 고마웠어요. 이런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회장실 청소할 때 더 주의 깊게 봐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정한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서류 몇 장 복사할 수 있을까요? 미자가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위험해요. 알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미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볼게요.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요. 집으로 돌아온 정한은 서재에 앉았어요. 공책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어요. 1단계 증거 수집, 2단계 법적 자문, 3단계 언론 제보, 4단계 수사기관 신고. 순옥이 차를 가져다 줬어요. 여보,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정한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요? 예전보다 단단해진 것 같아요. 정한이 순옥의 손을 잡았어요.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그날 밤 정한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마음속에 명확한 목표가 생겼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한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맸어요. 눈빛이 전날과 달랐어요. 더 날카롭고 결연했죠.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정한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로 향했어요. 오늘부터는 단순한 격리부장이 아니었어요. 정의를 실현하려는 전사였죠. 정한은 다음 날부터 평소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겉으로는 똑같은 격리부장이었지만 속으로는 치밀한 사냥꾼이었죠. 오전 9시 정한은 평소처럼 격리부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서류를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한 과장이 자리에 앉으며 정한을 힐끗 봤어요. 부장님, 인수인계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정한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천천히 해도 돼요. 급할 거 없잖아요. 한 과장의 표정에 의외라는 기색이 스쳤어요. 정한이 이렇게 담담할 줄 몰랐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한은 혼자 식당에 갔어요. 평소라면 동료들과 함께 갔을 텐데 오늘은 달랐죠. 구석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미자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오늘 오후 3시에 회장님 외출 예정. 정한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기회였거든요. 오후 3시 정각. 정아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자리를 떴어요. 회장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죠. 복도가 조용했어요. 미자가 청소용품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장님, 빨리 하세요. 회장님이 4시에 돌아와요. 정아는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손이 떨렸어요. 30년 만에 이런 일을 하는 거였거든요. 책상 위에 서류들이 널려 있었어요. 부동산 계약서, 통장 내역서, 회계 장부들. 정아는 재빨리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정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자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부장님, 최상무님이 와요. 정한은 재빨리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죠. 어떻게 하죠? 저쪽 문으로 나가세요. 미자가 가리킨 쪽에는 비상구가 있었어요. 정한은 조용히 그쪽으로 향했어요. 최상무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윤미자 씨, 회장님 계세요? 외출하셨어요. 정한은 간신히 비상구로 빠져나왔어요. 계단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정한은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아들 수연이 알려준 방법으로 회사 컴퓨터에 접근했어요. 아빠, 이 USB에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컴퓨터에 꽂으면 자동으로 파일들을 복사해요. 수연의 도움 덕분에 정한은 회사 서버에 있는 중요한 파일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가짜 계약서, 허위 영수증, 비자금 조성 내역까지. 하지만 한 과장이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부장님, 요즘 뭔가 다르시네요. 뭐가요? 평소보다 일찍 오시고 늦게 가시고. 정한은 태연하게 웃었어요. 퇴직 전에 마무리할 일이 많아서요. 하지만 한 과장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정한은 수연과 만났어요. 카페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아빠 파일 확인해 봤는데 정말 대단해요. 어떤 게? 횡령 규모가 수백억 원이에요. 이 정도면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가질 거예요. 정한의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확실한 증거를 잡은 거였거든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상대방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수연의 말이 맞았어요. 다음 날부터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한 과장이 정한의 자리 근처를 자주 지나다녔어요. 최상무도 격리부에 얼굴을 자주 비쳤죠. 이 부장님, 요즘 어떠세요? 최상무가 정한에게 말을 걸었어요. 목소리는 친근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퇴직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천천히 하고 있어요. 최상무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너무 오래 끌지는 마세요. 회사에도 스케줄이 있으니까요. 정한은 그 말에서 위협을 느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밤 정한은 미자에게 급하게 연락했어요. 미자 씨, 위험해요. 그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최상무가 저를 의심하고 있어요. 미자의 목소리도 긴장되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빨리 마무리해야 해요. 더 늦으면 안 돼요. 정한은 결심했어요. 이제 더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다음 날이 금요일이었어요. 정한은 마지막 증거 수집을 하기로 했어요. 가장 중요한 통장 내역서가 아직 손에 없었거든요. 오후 5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이었어요. 정한은 격리부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회사의 모든 비밀 장부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금고를 열자마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정한이 돌아보니 한 과장이 서 있었어요. 표정이 싸늘했어요. 아, 자료 좀 찾고 있었어요. 무슨 자료요? 한 과장이 한 걸음씩 다가왔어요.
정한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인수인계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정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뭘 안다는 거죠? 한 과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부장님이 요즘 뭘 하고 다니는지 말이에요. 위기였어요. 정말 큰 위기였죠. 정한은 재빨리 생각했어요. 이렇게 들키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요. 한 과장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요? 회장님 방에서 사진 찍고 컴퓨터 파일 복사하는 게 오해라고요? 정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모든 게 들통난 거였어요. 하지만 정한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30년간 쌓아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한이 오히려 당당하게 물었어요. 한 과장이 당황했어요. 당연히 윗분들께 보고해야죠. 그러세요. 하지만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정한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저 역시 할 말이 많거든요. 한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한이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그 순간 정한은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걸. 더 이상 숨어서 할 수 없다는 걸.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정한이 조용히 말했어요. 한 과장을 똑바로 보면서요. 월요일 아침 8시 30분. 정한은 마지막으로 회사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30년간 한 번도 어기지 않은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게 달랐어요. 로비를 지날 때 경비원 서경비가 인사했어요. 부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정한이 평소와 다름없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네, 고생 많으세요. 하지만 정한의 가슴은 폭풍처럼 뛰고 있었어요.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정한은 거울을 봤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격리부장이었지만 속으로는 전사가 되어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죠. 그 안에는 운명을 바꿀 USB가 들어 있었어요. 격리부에 도착하자 한 과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정한을 봤어요. 부장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어요. 정한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오전 10시. 정한은 평소처럼 업무를 보는 척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거든요. 휴대폰에 미자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금고 앞 청소 끝났어요. 정한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신호였거든요. 정한은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 다녀올게요. 한 과장이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어디 가세요? 화장실 좀. 정한은 태연하게 답하며 자리를 떴어요. 회사 금고가 있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갔어요. 복도가 조용했어요. 미자가 청소용품을 정리하며 망을 봐주고 있었어요. 정한은 금고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어요.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덜덜했죠. B-, B-, B-. 금고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회사의 모든 비밀이 담긴 통장들이 있었어요. 정한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정한은 조심스럽게 통장 3개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총 3억 원이 들어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회사 운영자금이었지만 실제로는 비자금이었죠. 하지만 정한은 알고 있었어요. 이 돈의 진짜 의미를요. 이건 자신의 30년 퇴직금이었어요. 받지 못한 야근 수당이었어요. 포기한 휴가비였어요. 회사를 위해 바친 모든 것의 대가였어요. 금고에서 나온 정한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올라가면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아들 수연이 보낸 메시지가 있었어요. 아빠 모든 파일을 언론사에 보냈어요. 곧 기사가 나올 거예요. 정한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오후 1시.
정아는 평소처럼 점심을 먹었어요. 하지만 음식 맛을 느낄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오후 2시, 정아는 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제 기다리시면 됩니다. 오후 3시, 국세청에도 신고가 접수됐어요. 수연이 확인해 줬거든요. 오후 4시, 정아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책상을 정리했어요. 30년간 사용한 책상이었죠. 서랍 안에는 추억이 가득했어요. 한 과장이 다가왔어요. 부장님, 뭐 하고 계세요? 정리 좀 하고 있어요. 아직 시간 있잖아요. 정한이 한 과장을 똑바로 봤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한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갑자기 왜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오후 5시, 정한은 컴퓨터를 껐어요. 평생 마지막으로 끄는 컴퓨터였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기 시작했어요. 평소라면 정한도 함께 인사를 나눴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오후 5시 30분, 정한은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손에는 3억 원이 든 봉투가 있었어요. 한 과장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봤어요. 부장님, 그 봉투는 뭐예요? 중요한 서류요. 정한이 태연하게 답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정한은 지난 30년을 떠올렸어요. 첫 출근 날의 설렘, 첫 승진의 기쁨, 야근하며 먹은 컵라면. 모든 게 추억이 되어 있었어요. 1층 로비에 도착했어요. 서경비가 인사했어요. 부장님, 퇴근하세요? 정한이 서경비의 손을 잡았어요. 서경비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서경비가 어리둥절했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정한은 회사 문을 나섰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회사 앞길에서 정한은 휴대폰을 켰어요. 그동안 무음으로 해뒀거든요. 곧바로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경제신문 문 기자입니다. 네. 대한산업비리 제보를 주신 분이죠? 정한의 가슴이 뛰었어요. 시작됐어요. 네, 맞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물론이죠.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기자가 언론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면서 정한은 뒤돌아봤어요. 대한산업 건물이 저 멀리 보였어요. 30년간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곳은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었어요. 지하철에 앉아 정한은 창밖을 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아들 수연이었어요. 아빠, 뉴스 나왔어요. 벌써요? 인터넷 뉴스 일면에 떴어요. 대한산업 수백억 비리 의혹이래요. 정한의 입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아빠, 정말 대단해요. 용기 있으시네요. 정한은 가슴이 뿌듯했어요. 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집에 도착했어요. 순옥이 문을 열어줬어요.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정한이 순옥을 꼭 안았어요. 여보, 드디어 끝났어요. 뭐가요? 30년이 끝났어요. 이제 새로 시작이에요. 순옥이 정한의 달라진 표정을 봤어요. 무거웠던 어깨가 가벼워져 있었어요. 그날 밤 정한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마음이 편했거든요. 드디어 해야 할 일을 해냈다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새벽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정한 씨죠? 검찰청입니다. 검찰청에서 온 전화는 정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정한 씨, 제보해 주신 자료 검토했습니다. 곧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에요.
정한의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시작되는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참고인 조사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언제 시간 되세요?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아침 8시 뉴스가 터졌어요. 모든 방송사가 대한산업비리 사건을 일면으로 다뤘어요. 대한산업, 수백억 원 규모 횡령 의혹 30년 근속 직원 제보로 밝혀진 충격적 진실. 정한은 TV 앞에 앉아 뉴스를 봤어요. 자신이 30년간 다닌 회사가 화면에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속이 시원했어요. 순옥이 차를 가져다 줬어요. 여보, 후회 안 해요? 정한이 순옥의 손을 잡았어요. 전혀요. 이제야 제대로 된 일을 한 것 같아요. 오전 10시, 대한산업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어요. 압수수색이 시작된 거였어요. 정한의 휴대폰으로 미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부장님, 난리 났어요. 검찰이 와서 모든 걸 가져가고 있어요. 미자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김 회장님과 최 상무님은 어떻게 되었어요? 긴급회의 중이에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어요. 정한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오후 2시, 김 회장이 체포됐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탈세와 횡령 혐의였어요. 오후 4시, 최 상무도 구속됐어요. 업무상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였어요. 저녁 6시, 한 과장이 기소되며 회사에서 해고됐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정한은 소파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일주일 후 정한은 검찰청에 출석했어요.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검사가 정중하게 맞아줬어요. 이정한 씨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용기 있는 제보였어요. 쉽지 않았을 텐데요. 정한이 고개를 저었어요.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정한은 정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어떻게 되었나요? 정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완전 승리예요. 이정한 씨는 무혐의 처분될 거예요. 정말요? 3억 원도 문제 없어요. 오히려 회사가 직원들에게 더 많은 돈을 배상해야 해요. 정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안도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달 후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김 회장은 징역 5년, 최 상무는 징역 3년, 한 과장은 징역 2년의 집행유예였어요. 그리고 정한이 가져간 3억 원은 정당한 퇴직금이라고 인정받았어요. 오히려 회사가 추가로 위로금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언론들이 정한을 찾아왔어요. 30년 모범사원의 용기 있는 고발 부정의에 맞선 평범한 영웅. 하지만 정한은 인터뷰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의였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어떤 기분이세요? 후회 없습니다. 마지막에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날 저녁 정한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웃음이 가득한 식사였어요. 수연이 말했어요.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맙다, 아들. 순옥도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새로 시작해봐요. 정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을 살아봐요. 2달 후 정한과 순옥은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새 출발 카페라는 이름이었어요. 카페는 아담했지만 따뜻했어요. 정한이 직접 커피를 내리고 순옥이 홈메이드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응원하러 왔어요.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용기 있는 일 하셨어요. 정한은 겸손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그냥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느 날 카페에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미자였어요. 부장님,
미자 씨, 어떻게 여기를? 미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새 경영진이 오면서 회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정말 좋은 회사가 됐어요. 다행이네요. 부장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정한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자신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녁에 정한은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향긋한 원두 향이 가게를 가득 채웠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어요. 아름다웠어요. 정한은 커피잔을 들고 창가에 섰어요.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했어요. 30년이 헛되지 않았구나. 잠시 멈춘 후 다시 말했어요. 마지막에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했어. 순옥이 다가와 정한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여보, 뭘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가 더 기대돼요. 저도요. 두 사람은 창밖 석양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일은 더 밝을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수연이 카페에 왔어요.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아빤 대한산업이 윤리경영 우수기업상을 받았대요. 정말요? 새 경영진이 완전히 회사를 바꿔놓았어요. 아빠가 시작한 변화예요. 정한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요? 기쁘네요. 그날 밤 정한은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이었어요. 오늘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6개월이 되었다. 후회는 없다. 오히려 자랑스럽다. 늦었지만 옳은 일을 했다.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정한은 펜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어요. 창밖에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진짜 자유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정한은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다는 걸. 그리고 그 정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걸. 정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가정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